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11월 달 문제 유형 A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를 맞춰주셔야 될 텐데 파일의 이름은 수험 번호 그리고 본인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장하는 경로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군요. A4 용지로 저장하셔라 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꼭 문제풀이를 1번부터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슬라이드가 1, 2, 3, 4, 5, 6이라고 6개의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슬라이드 안에 도형들을 많이 작성을 하게 될 텐데 그 도형들은 출력 형태에 따라서 그 모양을 맞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림자가 있는데 빼먹었다든지 윤곽선이 없는데 있게 그렸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감점 처리가 되겠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도형과 하단의 로고 이런 친구들을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기입이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하셔서 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삽입하는 경로도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 경로 안에 사진들이 들어있을 테니까 잘 갖고 오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하나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안전하게 파일을 저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이라고 하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죠. 찾아볼게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ITQ라는 방이 들어있을 거다. 거기에서 파일의 이름을 수험자 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 자,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주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이렇게 수험자의 번호와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크기부터 하나하나 전체 구성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의 오른쪽 끝자락에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 크기를 정하셔야 되겠죠.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A4 용지라고 하셔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맞춤 확인하셔서 미묘하게 크기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슬라이드의 순서에 맞게 작성하셔라 라고 했으니 6장을 미리 준비하고 갈까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맨 첫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시고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계속 추가하시면 되는데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와 위쪽에 있는 반짝이 종이 두 가지는 둘 다 새 슬라이드 작업이긴 한데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형태, 미리 나와 있는 레이아웃을 골라가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반짝이 슬라이드 아이콘은 기존에 했던 친구랑 똑같은 아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친구예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저희가 제목을 만들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도형들을 여러분들께서 쭉 만드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제목만 있어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 글자 누르셔서 제목만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3, 4, 5번 슬라이드에는 제목도 있고 아래쪽에 내용도 가득하죠. 새 슬라이드 글자 누르셔서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3, 4, 5번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반짝이 종이 눌러서 반짝, 반짝 자, 똑같은 친구를 넣었고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역시 위쪽에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 도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새 슬라이드 글자 누르셔서 제목만 있는 친구로 만들어 주시면 6개의 슬라이드가 준비가 됩니다. 새 슬라이드 다 만드셨으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셔서 1번 빼고 2번부터 6번까지의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하셔라 라고 했죠. 마스터로 가볼게요.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왼쪽에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쭉 보일 텐데 쭉 슬라이드를 올리셔서 가장 위쪽에 1번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는 친구 얘가 정말 왕 중의 왕 마스터입니다.
이 친구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도형을 넣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은 도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에 있는 목차 뒤의 도형들을 여기에서 집어넣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은 도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목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고요.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여러 가지 도형 중에서 밑에 깔려있는 색깔 먼저 작성을 하고 위에 올라가 있는 짙은 색깔 도형을 얹어주시면 되겠죠. 아래 깔려있는 도형을 쭉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되 지금 제목 써있는 글자를 보시면 그 글자를 살짝 가릴 정도까지만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이 아래쪽에 데이터 입력하다 보면 자리가 모자랄 수 있거든요. 이 친구를 밑에까지 끌어다 놓지 마시고요. 글자 있는 곳까지만 살짝 덮어줄게요. 색깔을 좀 옅게 가겠습니다. 색깔 옅게. 도형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양쪽으로 쌍둥 잘린 친구를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드신 다음에 이 친구를 위아래로 뒤집어 주셔야 되겠군요. 빙그르르 돌리셔도 되고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뜨죠. 그 그리기 도구에서 개체를 회전시켜 줄 수 있어요. 개체 회전에 상하 대칭이라고 하시게 되면 위아래로 뒤집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도형을 넣으실 때 그 도형에는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문제 유형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니까 잊지 마시고 선 없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도형들 동시에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하시고요. 도형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뜨지요. 거기에서 도형에 대해서 채우기, 윤곽선, 선에 대한 거니까 윤곽선으로 갑니다. 윤곽선이 없어요 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도형들은 끝나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도형을 가지게 되지요. 자, 이제 제목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제목에 들어있는 도형이 밑에 깔려 있죠. 이 친구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역시 그리기 도구가 뜨면 순서를 맨 앞으로 가져와 주실 수 있겠죠. 제목에 대한 이야기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군요. 도둠의 40 흰색 왼쪽 맞춰주시고 도형에 선은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 글자를 맞추실 때는 홈으로 가시죠. 홈에서 도둠의 40 글자의 색깔 흰색 도형에 맞춰서 좀 예쁘게 위치를 옮겨주고요. 왼쪽에다가 가까이 맞춰주시고요. 제목을 마무리 지었네요. 하단의 로고를 볼게요. 자, 하단의 로고는 지금 왼쪽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이 친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삽입에 그림 가셔서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림 경로는 문서 안에 ITQ 안에 보시면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사진들을 모아놨어요. 그 그림들 중에서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아까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았으니 작게 줄여주시고요. 색깔을 배경 회색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뜨고요. 거기에서 색깔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친구가 왼쪽에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투명한 색깔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연필 하나가 주어질 거고요. 회색 부분을 콕 찍어주시면 이렇게 회색 부분이 투명하게 바뀌게 될 거고요. 슬라이드 번호라고 하는 건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샵 표시되어 있는 게 슬라이드의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거 불만 없으니까 그대로 둘게요. 이제 마스터 작업은 다 했는데 그 마스터 작업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제목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첫 번째 있는 요 1번 슬라이드 얘는 제목 도형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친구 제목이 들어있는 요 친구의 경우에는 도형을 안 보이도록 없애 주셔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내가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 N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 주시면 이렇게 혼자만 도형들이 들어가 있지 않게 됩니다. 확인하셨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나와 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도형들이 보이지 않고요.
나머지 슬라이드에는 도형들이 깔려서 보이네요. 다만 번호가 있어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죠? 그건 보여주세요 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삽입 메뉴를 누르셔서 슬라이드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그 번호를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체크하시고 맨 첫 번째 있는 제목 슬라이드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표시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체크를 하셔야 완성이 되겠네요.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만 번호가 보이지 않고 나머지 2, 3, 4, 5, 6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전체 구성이었어요. 표지 디자인을 해볼까요? 표지 디자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요 제목들은 필요가 없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울게요. 표지 디자인을 하실 때 도형과 워드아트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셔라. 그리고 세부 조건들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으니 세부 조건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도형을 집어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 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서리가 한쪽 삐뚤음하게 서 있는 친구는 순서도에 있군요. 콕 찍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그 도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그림을 삽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으니 도형을 선택하시면 그리기 도구가 뜰 거고요. 자,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뭘로요? 그림으로요. 여러분의 파일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경로는 아까 저희가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경로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림 1번으로 삽입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와 부드러운 효과를 주셔라 라고 했네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리기 도구가 뜰 거다. 거기에서 채워주는 거, 윤곽선, 효과들 다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직접 이 친구에 대해 부탁하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림의 서식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의 서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채워주는 작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 채워주는 거 투명도 50%로 낮추시면 살짝 반투명하게 되죠.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효과 선택하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선택하시면 그 크기 지정할 수 있습니다. 5포인트라고. 다 지정이 됐으면 더 이상은 창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워드아트 집어넣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아트 가셔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친구 밋밋한 아이를 불러오시고요. 타이핑 할게요. 워드아트를 집어넣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시사항들이 나와 있네요. 먼저 이 친구를 이라고 블럭을 쪼로록 잡으셔도 되고요. 상자 테두리에 콩 찍으시면 이렇게 전체 덩어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냥 안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테두리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바깥쪽 테두리를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실선으로 바뀌면서 이 친구들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글꼴부터 맞춰주도록 할까요? 자, 홈에 가셔서 글꼴을 도둠 굵게 처리해 줄 거고 섀도우 그림자는 주지 않겠습니다. 글자가 또렷해졌네요. 갈매기형 수장과 텍스트 반사 효과를 줘야 되니까 그리기 도구라고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도형에 대한 스타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글자에 대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글자에 대한 채우기, 윤곽선, 효과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에 가시면 얘를 찌그러뜨려주는 변환이 있고요. 자,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적용하시면 살짝 삐뚤음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근접 반사의 터치, 반사하는 효과도 줘야 되겠군요. 자,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이름 정확하게 뜨는 거 확인하셔서 크기 대략 비슷하게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로 늘려주시면 워드아트 완성됐고요. 그림을 집어넣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우리의 컴퓨터에서 내 디바이스 로고 2번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삽입, 왼쪽 상단에 있으니까 왼쪽 상단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 색깔 투명하게 지정해 주는 건 아까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네요.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 제목부터 먼저 쓸까요? 목차.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라. 글꼴은 굴림의 24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굴림의 24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에 대한 얘기고요. 요 위쪽에 있는 제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목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글꼴을 줬기 때문에 제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도형을 넣을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에 밑에 깔려있는 옅은 색의 도형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주시고 나서 빙그르르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는 건 안 되겠네요. 이때는 그리기 도구에 가셔서 도형을 회전시켜 줄 때 좌우로 대칭을 시켜주시게 되면 거울로 비친 것처럼 반사가 되죠. 색깔을 옅게 갈게요. 도형을 위에 얹겠습니다. 육각형을 얹어줄까요?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선을 없애주셔야 되겠네요. 도형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떠요. 거기에 윤곽선이 없습니다. 라고 체크하실 것.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그 시험지는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농도로 짙은지 아니면 옅은지에 따라서 색깔이 서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색깔을 알아서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글자의 경우에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따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도형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따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자를 하나 임의로 쓰시고요. 굳이 다 써서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아래쪽에서 똑같은 글자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대략 요 위치에 글씨가 위치합니다 라고 분위기만 잡아주시고 한꺼번에 잡아서 복사할게요. 복사하실 때 왼손이 도와줘야겠죠.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선을 맞춰서 쭉쭉쭉 가기 위해서 쉬프트도 같이 눌러줄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놓으시면 복사가 되죠. 클릭 드래그 해서 놓으시면 복사, 클릭 드래그 놓으시면 복사, 복사가 다 끝났고요. 글씨 입력할게요. 타이핑이 끝나면 이제 이 친구들을 몽땅 다 잡으셔서 글꼴이 굴림의 24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굴림의 24. 세부 조건에 보시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슬라이드 4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보시면 이렇게 밑줄이 쭉 그어져 있는 친구 보이죠? 자, 이 친구를 글자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 걸게요. 링크라고 하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어디다 연결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현재 문서랑 연결할 거니까 현재 문서 체크하시고 슬라이드 4번과 연결해라 라고 했으니까 슬라이드 4번이라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하이퍼링크가 걸렸다고 이렇게 밑줄이 쫙 그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림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5번 그림을 불러와라 라고 했으니 5번을 삽입하시면 이렇게 6개의 그림이 들어있는 게 통째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건 이 알약 부분만 잘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르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뜨고요. 거기 오른쪽 끝자락쯤에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르기 그림을 띵 눌러주시면 바로 칼날이 장착이 되지요. 자, 깜장색 칼날을 정확하게 쥐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만 놓으시면 끝났습니다. 빈 공간 누르셔서 선택 해제. 위치를 좀 옮겨줄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글씨를 열심히 쳐야 되겠군요. 일단 제목부터 넣을게요. 아래쪽의 내용은 영문 타자든지 한글 타자든지 먼저 하나를 치시고 그걸 복사해서
따로 만들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 동영상을 넣을 때에 공간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절하시기가 힘드세요. 요거는 따로따로 만들어서 크기를 조절하기 쉽게 준비하겠습니다. 글씨를 다 쓰고 나면 이제 글꼴을 맞춰줘야 되는데 텍스트 작성하실 때에 글 머리 기호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준비되어 있고 각각의 문단에 따라서 글꼴과 크기 그리고 줄 간격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맞춰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수준에 해당한 친구 얘는요 라고 클릭하셔서 글 머리 기호를 보시게 되면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모양을 정하시면 되겠죠. 여기 문제에서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니까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2단락에는 이 친구 수준을 좀 낮출까요? 목록 수준을 늘림이라고 해서 한 수준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아이콘 보이시죠? 콩 찍으셔서 수준을 낮춰주신 다음에 모양을 V체크 모양으로 확인하시게 되면 일단 기호들은 다 맞췄습니다. 전체적으로 몽땅 잡으셔서 공통적으로 글꼴이 굴림이군요. 줄 간격이 1.5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부분은 한꺼번에 맞춰 놓을게요. 굴림. 줄 간격은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 그려져 있는 친구 얘가 줄 간격이죠. 1.5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갈 거고요. 첫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24라고 했으니 24로 굵게 표현을 해줄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 수준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20입니다. 까지만 설치하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친구 만들어준 친구를 보아하니 문제지에선 마케팅 댓이라고 해서 끝났는데 우리 건 유틸라이즈까지 있네요. 얘를 살짝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할게요. 꼭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비슷하게 표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크기로 글자를 한글로 바꿔서 작성만 해주시면 되겠죠. 상자를 줄여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상자를 줄이실 때 클릭 드래그해서 너무 좁게 줄여버리면 글씨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의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텍스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에 상자를 보시면 상자에 넘치면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라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자동 맞춤 안함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상자가 좁으면 좁은 대로 그냥 그대로 넘치도록 만들어 줍니다. 도형을 복사해서 쓸게요. 자, 도형을 들어서 살짝 쿵 위로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쌍둥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글자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리고 비디오라고 눌러주시면 내거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를 불러올 수 있고요. 이 문서에 ITQ라는 방, 픽처라는 방 안에 사진들과 더불어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선택하셔서 삽입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동영상에 대해서 자동으로 실행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해라 라고 설정이 되어 있군요. 재생에 대한 얘기니까 비디오를 선택하고 있으면 비디오 도구가 뜨죠.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선택하셔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되라,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체크하고 나오시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끝나게 됩니다. 표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제목. 아래쪽에 표를 만드실 때 몇 줄에 몇 칸짜리인지 세셔야겠죠. 여기서 보이는 표는 요만큼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은 도형이죠. 자, 이 친구들은 다 도형입니다. 그렇다면 세 줄에 세 칸 되겠네요. 자, 이 친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 거예요. 표 삽입. 열의 개수는 3개, 행의 개수도 3개.
확인 단추 누르셔서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조절점 하얀색의 동그라미 단추를 드래그 하셔서 도형들이 들어갈 공간 좀 확보해 주시고 표를 배치했습니다. 표를 먼저 넣었으니까 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처리하고 갈까요?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이라고 했군요. 표 선택하고 있으면 표 도구가 뜨죠. 거기에서 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테마 스타일 강조 5번 이 친구군요. 콕 찍으셔서 적용하시고 색깔이 우리 건 좀 알록달록해 보이고 문제지에 있는 색깔은 좀 얌전해 보이고 그 이유는 머리글 행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주문이 행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걔네들을 빼주시면 이렇게 우리 표도 얌전해지죠. 이 표 안에다가 글씨를 입력할게요. 글씨를 입력하고 보니 표 안에서 각각의 셀의 왼쪽과 위쪽에 붙어 있네요. 정 가운데 배치됐으면 좋겠는데 너네들은 이라고 블럭을 잡으시고요. 표 도구가 떠 있을 때 디자인이 아니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하나하나의 셀들, 요 하나하나 칸들을 셀이라고 해요. 셀들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어요. 가운데 가라, 가운데 가라 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들어온 김에 글꼴 맞추고 갈까요? 도둠의 18이라고 했으니 홈에 가셔서 도둠 18이라고 맞춰줬습니다. 도형을 만들게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해서 그려주시고요. 도형에 채우는 색깔이 그라데이션이네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으니 도형을 채워주실 적에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될 수 있는 친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밝은 그라데이션과 어두운 그라데이션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클릭하셔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색깔을 까맣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쓸까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고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고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상단의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쓰는군요. 삽입의 도형 가시면 밑에 깔려져 있는 짙은 색의 배지 도형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 위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을 얹겠습니다. 모서리 둥글기는 노란색의 조절점 이용하셔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보시면 모서리 모양 바뀌는 게 보이죠? 저희는 오른쪽으로 쭉 빼서 완전히 동그랗게 채워주는 색깔은 다른 색으로 임의로 설정해 주시고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글자들의 크기와 글꼴 맞춰줄까요? 전체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도둠 크기는 18 색깔이 하얗게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바꿔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차트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제목부터 쓸게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 삽입 단추를 눌러주시면 차트의 종류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시험에서는 늘 세로막대로 나오죠. 확인 단추 눌러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하실 적에 위치 잘 확인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표와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띄어쓰기나 특수기호 유의하시고요. 하나의 칸에 위아래로 글씨를 써야 될 때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누르고 엔터를 치셔야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계열 1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지라고 글씨를 쓰고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 칸으로 이동을 하죠. 이미지라고 글씨 쓰시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셔야 검색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하나의 칸에 위아래로 글씨가 써집니다. 나머지 입력하세요.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보니 이 친구들 숫자 제가 분명히 57.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57이라고 숫자를 떼먹었네요. 자, 이렇게 모양새가 약간 달라지는 건 엑셀 창을 불러와서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엑셀 데이터 편집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 동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엑셀 창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에서 단위를 소수자리가 보여주게 해주는 친구는 표시 형식이라고 해요. 표시 형식에서 소수자리를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다른 친구들은 다 소수자리가 한 자리씩 보이는데 이 친구만 안 보이죠? 일단 모두 다 자릿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소수자리 자릿수가 늘어나라 라고 줄어들어라 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자릿수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글자들은 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죠. 글자가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맞춤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가 되는군요. 만들어진 친구를 보니 이렇게 21세 미만과 이상만 보여야 되는데 항목 3, 4번이 보입니다. 이 항목 3, 4번은 지운다고 해서 아예 안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자리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워주시려면 오른쪽 끝자락에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 보이시나요? 자, 이 친구를 클릭해서 이만큼만 보일 거거든요 라고 범위를 조절을 해주시면 이제 남아있던 잔상이 사라지게 되죠. 21세 미만과 21세 이상 이 두 가지 막대들만 보이게 될 텐데 5구러미가 하나씩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두 개씩 짝지어서 요렇게 따로따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셔야 해요. 파워포인트에서 행렬 전환이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구매, AR, 게임, 라이브라고 따로따로 막대가 뜨게 될 겁니다. 지금 엑셀 창문이 떠 있는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행렬 전환은 이 엑셀 창문이 닫히는 순간 닫아볼게요. 행렬 전환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행렬 전환을 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엑셀 창문이 켜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 데이터 편집이라고 들어갈게요. 그냥 데이터를 편집할 건지 엑셀 창문에서 데이터를 편집할 건지에 따라서 클릭하시면 창문이 나타날 거고요. 그 창문이 보이는 상태에서만 행렬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엑셀 창문과 데이터 행렬 전환은 같이 한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모양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하나하나 맞춰주도록 할게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하는 건 만들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이 도둠의 16 외곽선이라고 했으니 차트를 선택하셔서 그 차트에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시면 된다고 했죠. 글꼴이 도둠의 크기는 16입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외곽선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네요. 차트를 작업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뜨죠. 차트 도구에서 서식에 보시면 그 테두리를 윤곽선 까맣게 보여줄게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테두리가 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을 보시면 제목은 궁서에 24, 굵게 채우기, 색깔, 그림자도 있다 라고 했으니 차근차근 맞춰주시면 되겠죠. 차트의 제목을 선택하셔서 글씨 넣으시고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꼴, 궁서 일일이 찾으시는 것보다 손으로 쓰시는 게 좀 더 빠르실 거예요.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서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서식에서 도형을 채워줄게요. 흰색, 윤곽 선이 있습니다. 깜장색, 거기에 그림자도 져요. 효과.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에 각각의 색깔을 채울게요. 차트 영역이라는 건 차트가 들어있는 모든 전체 덩어리, 마우스 갖다 대시면 저는 차트 영역입니다 라고 이름이 뜰 거예요. 제목에다 대시면 제목이라고, 그리고 계열에다 대시면 계열이라고 이렇게 갖다 다 이름이 뜨지요. 자, 차트 영역이라는 이름 떴을 때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색깔에 대한 건 서식에 간다고 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노랑. 그림 영역은 이렇게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동네를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그림 영역이라는 말풍선 뜨면 클릭하셔서 너는 도형 채우기 흰색,
데이터 서식으로 넘어갈까요? 자, 21세 이상의 계열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형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21세 이상이라면 주황색 막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주황색 막대 콩 찍으셔서 그러면 모든 주황색 막대들이 또로록 선택이 됩니다. 너그들은 이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의 종류 변경할 수 있지요. 21세 이상 그 주황색 너그들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꿀 수 있고 보조축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나오시면 확인했을 때 이렇게 막대가 꺾은 선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값을 표시할게요. 이미지 검색에 21세 미만 계열이라고 한다면 21세 미만은 요 파랑 막대기 중에서 이미지 검색이라는 건 얘 하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파랑 막대 혼자서만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의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데이터의 레이블, 라벨, 값을 표시했습니다.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일단 가장 크게 보면 아래쪽에 데이터 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뜬다고 했고 거기서 필요한 요소가 더 필요하네요. 차트에 요소 추가라고 하시면 뭐를 더 넣어드릴까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예요. 데이터 표를 범례 표시에서 같이 넣겠습니다. 범례 표시라는 건 요 막대기를 보시면 막대기는 21세 미만이고요. 요 주황색의 꺾은 선은 21세 이상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요 친구들을 범례라고 해요. 문제에 보니까 여기에 21세 미만은 파랑색, 21세 이상은 빨강색 선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범례라고 하니까 자, 추가를 하실 때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해서 포함 하겠다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 필요가 없어졌죠?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되겠고요. 지나가는 줄줄이 선들도 눈금선 필요 없으니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얼추 비슷해지고 있지요. 숫자를 보아하니 0.0부터 70.0까지 소수자리를 저희가 데이터 입력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수자리를 인식하는데 문제에 보니까 소수자리가 안 보였으면 좋겠군요. 이 친구를 직접 붙잡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축서식 이렇게 대화창이 뜨지요. 축에 대한 옵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70이 맞습니다만 그 친구를 표시해 줄 때 표시 형식 표시 형식을 보시면 현재 그 표시 형식이 0.0이라고 소수자리가 보이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소수자리를 없도록 0이라고 없던 거니까 추가를 해줄게요. 추가하시면 이렇게 0이라고 뒤에 소자리가 없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보조축도 똑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이 친구도 표시 형식을 0이라고 추가하시면 소수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문제에 보면 이 보조축은 0에서부터 80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 최소값은 0이 맞지만 최대값은 80입니다. 라고 바꿔주셔야 하고요. 사이사이에 우리는 10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에선 20단위로 벌어져 있으니까 기본 단위를 2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문제와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표현해주는 이 표시 단위를 보시면 우리 거는 동글동글한데 문제지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로군요. 해서 이 친구를요 라고 꺾은 선 선택하시고요. 표현해주는 거 선이나 표식에 대해서 표식을 옵션으로 확인할게요. 거기에 현재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걸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거 다른 걸로 바꿀게요 라고 뭘로 바꿀 거냐? 다이아몬드로 바꿀게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너무 작죠? 그래서 얘를요 저희 표식 옵션 크기 지금 5로 되어 있는 건 12배로 뻥튀기 했습니다. 어느 정도 커 보이죠? 선들을 좀 그려줄까요? 여기에서 뚜렷하게 선이 지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하나하나 선들을 보이도록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요 옆에 선이 있는 거니까 세로축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채우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선을 실선으로 표현해 줄게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실선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표도 선에 대해서 실선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이 생겨요. 보조축에 대해서도 선에 대해서 선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이 생기죠. 도형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도형에 가셔서 화살표 모양을 찾습니다. 도형의 스타일 미세육과 파랑의 강조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도형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뜨고요. 거기에서 도형의 미세육과 파랑의 강조 1,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지요. 차트가 끝났습니다. 도형 슬라이드 작성할게요. 제목부터 가죠. 도형을 그리실 때 제일 밑에 깔려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깔아주셔야 되겠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 한쪽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해서 꽉 차게, 최대한 꽉꽉 차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도형을 빙그르르 돌리시게 되면 접힌 위치가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얘는 위아래로 뒤집는 게 좋겠죠. 그리기 도구가 뜨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상하 대칭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접힌 부분이 너무 많이 접혔네요. 조절점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일 베이스로 깔리는 도형이 이렇게 짙으면 다른 도형들이 잘 안 보이겠죠? 도형을 채우기 좀 밝은 색으로 수정하시고요. 하나하나 도형들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스마트 아트가 2개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아이가 스마트 아트인지 반딱반딱한 요 두 친구가 스마트 아트구나. 그렇다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도형으로 일일이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선의 모양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점선으로,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화살표 빼먹지 마시고 잘 선택을 해서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하시고 나면 이렇게 글씨가 뒤집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형을 빙글빙글 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뒤집어진 글씨는 지우시고요. 따로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글씨를 쓰시고 그 위에다가 올려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글씨를 따로 써서 그대로 들어서 올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다 쓰고 나면 색깔들 서로 다르구나 라고 싶은 친구들은 선택하셔서 채우는 색깔들을 서로 다르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색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모든 친구들 몽땅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도형은 끝나겠네요. 스마트 아트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 선택하셔서 모양을 톱니바퀴 모양 쭉 위아래로 내리셔서 살펴보시고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다만 개수가 서로 달라 보이는 건 숫자를 조정하시면 되니까 모양이 비슷한 아이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확인 단추 눌러서 배치했고요. 톱니가 우리는 하나만 필요하니까 도형을 지우시면 이렇게 한 친구만 남게 되겠죠. 친구를 크기 조절하실 때에 이 톱니바퀴 자체를 줄이시는 게 아니라 그 상자가 들어있는 바깥에 테두리를 들어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겁니다. 하얀색의 조절점 들어서 옮기거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 가셔서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친구, 얘는 똑같이 개수가 3개네요. 확인 단추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실 때 안쪽에 있는 도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하얀색 동그라미 조절을 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과 달리 스마트 아트들은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셔서 글자를 바꾸겠다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을 이라고 해서 글자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가장자리 하얀색 점박이 보이시죠? 클릭하셔야 이 안에 있는 모든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됩니다. 너는 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거기에 있는 글꼴이 굴림의 18이다 라고 크기를 맞춰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옆 동네에 있는 얘네들도 너는 이라고 가장자리에 있는 하얀색 굿을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제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3차원 만화나 3차원 광택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선택하시고 스마트 아트 도구가 뜨면 스타일 보시고 모양이 비슷한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광택은 이런 모양이고 만화는 바깥쪽 테두리 있는 친구. 자, 바깥쪽 테두리 있는 친구니까 얘는 만화가 되겠군요. 광택이라고 하는 친구도 역시 얘는 반딱반딱한 느낌만 나죠?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이니까 색깔도 변경하겠습니다. 글자들이 깜장색이군요. 색깔을 깜장으로 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화살표가 달린 선은 역시 도형이기 때문에 삽입의 도형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화살표가 앞뒤로 달려져 있는 친구 꺾어진 선과 곡선이 보입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곡선이니까 곡선으로 선택을 하셔서 얘랑 연결시켜 줄 거예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어느 점이랑 연결할까요? 라고 점들 보이죠? 점에다 정확히 클릭하셔서 당기시고 도착하는 지점에 점을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고 손을 놓으시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현이 돼요.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걸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걸 적에는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을 이라고 범위 잡아서 그룹으로 묶고 저만큼을 이라고 범위 잡아서 그룹으로 묶고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얘를 나중에 쟤를 이라고 번호 매겨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주시면 되겠군요. 자,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서 한꺼번에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해주시되 지금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덩어리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하나 빠졌는지 꼭꼭꼭 확인하셔서 추가로 얘가 된 거 놓친 거 없이 잘 선택되도록 조절점 바깥에 있는 점 확인하셔서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그룹으로 묶으실 때 그리기 도구 보시면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룹 한 덩어리가 됐고요.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줄까요? 애니메이션은 나타내기 효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나타내기 제대로 됐는지는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기 효과를 짠 하고 보여줍니다. 별다른 느낌은 없네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몽땅 선택을 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리기 도구를 보시면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일 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라고 하는군요. 자, 닦아내기 효과를 찾겠습니다. 나타내는 친구들 옆으로 쭉쭉쭉쭉 가보시면 닦아내기 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고요. 그 친구는 오른쪽에서부터 닦아내라 라고 하는군요. 효과의 옵션 가시면 닦아내는 방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라고. 이제 미리 보기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친구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나고 두 번째 친구는 닦아내면서 나타나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빼먹은 게 없는지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시고요. 하이퍼링크가 잘 진행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친구를 누르셔서 처음부터 찬찬히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클릭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이 하이퍼링크 걸려있기 때문에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이 나타나죠. 클릭, 네 번째 슬라이드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뒷페이지로 나오고 나타내기 그리고 닦아내기 효과가 제대로 진행된 것 같으면 파일을 저장하셔서 전송하시면 되겠네요. 파일 저장 단추 누르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색다른 문제는 없었죠. 자, 늘 연습하시던 대로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